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머피셔 응용지원팀의 홍성철이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오비트랩 매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오믹스, 특히 프로테오믹스와 메타볼로믹스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오비탈 트랩이라고 설명해 주신 데서 오비트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트랩 매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이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사용하시는 LCMS의 경우에는 샘플 도입부, 그러니까 LC나 GC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샘플을 이온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프로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ESI 소스, 그 다음에 APCI, APPI와 같은 소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뒤쪽을 살펴보시면은 항상 장비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베큐um 파트가 있습니다. 베큐um 파트는 물질이 이온화된 이후에 그다음에 디텍터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질량 분석기의 핵심 애널라이징 하는 부분은 보통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쿼드로폴, 아이온 트랩, 오비 트랩, 그다음에 토프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해당 애널라이저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애널라이저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애널라이징 이온은 보통은 쿼드로폴, 그다음에 토프, 아이온 트랩들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이온들을 선택성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이온을 골라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온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EM이나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소개하게 될 오비트랩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요? 반응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정답을 공개하자면 사실 오비트랩은 애널라이저이자 디텍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에서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애널라이저의 조합을 통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쿼드로폴이 3개가 들어있는 트리플 쿼드 모델, 그 다음에 쿼드로폴과 오비트랩이 조합된 Q 오비트랩, Q 이그젝티브 혹은 새로 나온 이제 익스플로리스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트랩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있고 아이온 트랩과 오비트랩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타입, 그리고 3가지 애널라이저가 모두 조합된 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레졸루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자의 스펙트럼을 살펴보셨을 때 스펙트럼의 어떤 분자량, 이온화돼서 들어온 질량값에 대해서 피크가 잡혔을 때 풀리스타프 맥시멈에서 델타 M 값을 실제 분자량 값에 한 번 더 나눠줘서 확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보통은 이제 저희가 풀스캔상에서는 7만 정도의 레졸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보셨을 때 3만 레졸루션이면 각각의 픽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보이게 되는데 점점 레졸루션을 높여가면 각각의 픽들이 더 분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이라는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UC 데이비스에서 핀랩에서 정의한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보통 이제 오비트랩, 이 하이 레졸루션 오비트랩이 6만 정도, 그다음에 FT 오비트랩이 10만 정도로 초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오비트랩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100만 레졸루션까지 레졸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면 당연히 아큐러시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큐러시는 실제로 피크의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보통은 실측 값에서 이론 값을 뺀 뒤에 다시 한번 이론 값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정수배까지 정확한 매스를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로 0.0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설명하기 힘들어서 100만을 곱해서 100만 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보실 때 스펙상에 아큐러시가 항상 ppm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비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저희가
메스를 생각을 해보면 2차 메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간섭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함일 텐데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메스가 정수배까지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수배까지 정확한 메스가 아닌 저희 하이레졸루션 메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소수점 셋째짜리로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수배까지 정확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자가 사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스를 보아야 하지만 사실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의 물질을 풀스캔만으로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비트랩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애널라이저들은 1920년대에 많이 개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비트랩도 1920년대에 이미 컨셉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던이라는 사람이 음극선을 깡통으로 만들고 중간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양쪽에 다 음극이 흐르게 만들면 파지티브로 만들어진 이온이 안쪽에 갇히게 됐을 때 어느 한쪽에 붙지 않고 갇혀서 뺑뺑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당시의 기술로는 하이 레졸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컨셉에 불과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 트랩의 쉐입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하이 레졸루션이 구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만들어진 오비트랩의 계략도를 살펴보시면은 가운데는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볼록해지는 형태의 기둥이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 껍질도 역시 벨 쉐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장비 안으로 들어온 이온이 느끼는 전기장을 살펴보시면 중간에 봉으로 가까이 갈수록 말의 안장 모양의 전기장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말 안장 위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렸다 생각했을 때 물방울이 랜덤하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봉에서 껍질 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점점 껍질 쪽으로 멀어지는 이온은 전기장의 양상이 바뀌어서 보시는 것처럼 U-쉐입을 띠게 됩니다. 그럼 다시 껍질에서 봉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트랩 안에 갇힌 이온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걸 위쪽에 디텍터를 달아서 살펴보게 되면 띠 모양으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질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다르게 됩니다. 무거운 이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가벼운 이온들은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걸 시간축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가 되지만 이걸 퓨리에 변환을 해서 주파수의 차원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질량값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퓨리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깨끗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장비 자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통적인 하이레졸루션 메스를 생각해 보시면 항상 캘리브레이션에서 골머리를 앓으셨을 거예요. 쓰기 전에 항상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온습도에 민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장비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충분히 고분해능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비트랩에서 이제 서머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비트랩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레졸루션을 높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볼테이지를 가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온 자체가 스퀴징 이펙트라고 해서 껍질보다 봉에 더 바싹 붙어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M이 필요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소모성 파트가 하나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초창기 오비트랩의 크기가 지금 보시는 사람만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2008년의 이그젝티브 시리즈, 2019년의 익스플로리스 시리즈를 보면 장비가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영업팀의 수석님이신데 제가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에 ASMS에서
신제품인 익스플로리스 480과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 옆에 있는 일반적인 LC와 크기가 비슷하고 나노 LC와도 이렇게 같이 사이즈가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메타볼로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볼로믹스는 실제로 대사체학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지놈,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프로테움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프로테움이 굉장히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최종 이제 대사 산물인 대사체를 분석함으로써 생체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장비 구성을 보시면 프로테오믹스와 메타볼로믹스는 둘 다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볼로믹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LC와 메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 프로테오믹스는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믹스 쪽은 이후에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메타볼로믹스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대사체를 전처리하는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터링 혹은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대사 산물만을 추출한 이후에 일반적인 컬럼을 가지고 LC와 메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소개드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물질을 다시 한번 아이디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실험의 디자인이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통 이제 매스 셋업을 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온타겟티드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ESI와 APCI가 있고 컬럼의 경우에는 리버스 페이지와 노멀 페이지가 있습니다. 폴라리티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고요. 재현성 테스트를 위해서 N수를 늘리실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하실 때는 블랭크, QC, 그다음에 SMS 데이터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험 설계가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시료가 휘발성이 높은 용매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퀄리티 컨트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를 잘 하셔서 데이터를 충분히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얻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서머에서 제공하는 것이 총 두 가지가 크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트레이스파인더는 주로 타겟티드 몰레큘에 대한 정량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컴파운드 디스커버러는 주로 정성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파운드 디스커버러의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전처리를 잘 하시고 측정을 하신다고 해도 언타겟티드 성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얻어보시면 메스 픽만 몇천 개가 잡히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컴파운드를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과정을 저희가 데이터 리파인먼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처를 컴파운드로 가져가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피처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메스에서 피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피크를 확인하시게 되면 사실 이 피크가 질량 값을 추출한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에 대해서 해당 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시간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특정한 성분이 아니라면 피크의 모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피크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피크들이 몇천 개가 섞여 있는데 결국 이걸 저희가 컴파운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성분이 정확하게 맞다면 해당되는 피크가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성분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질량 분석기도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량 분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N 플러스 H, 프로토네이션 된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정성 분석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댑터를 가지고 모분자를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H, N 플러스 소듐, 포타슘, 메탄올, 그다음 다이머 형태, 다이머에 소듐이 붙은 형태. 그래서 각각의 어댑터를 가지고 실제로 컴파운드, 모 컴파운드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저희가 컴파운드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라고 추정한 물질이 블랭크에서 확인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열심히 아이디를 했는데 컴파운드가 블랭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물질은 시스템 블랭크일 수도 있고 분석하시는 용매에 그냥 녹아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블랭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거나 블랭크 시료를 찍어서 블랭크 시료에서 나오는 피크가 원래 샘플에서 나오는 피크보다 5분의 1 이상이 될 때 빼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에서 나오는 피크가 컴파운드로 잡히지 않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레스홀드 자체를 높여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컴파운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 컴파운드가 분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포뮬러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단에 있는 이런 식의 포뮬러입니다. 카본이 몇 개, 프로톤이 몇 개, 나이트로젠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모두 모이온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뮬러를 추정했을 때 해당되는 이제 동위원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이제 살펴보시면 포뮬러가 예상되는 포뮬러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패턴 혹은 이제 매스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랭킹을 매겨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러닝을 하실 때 어떤 컴파운드가 포함이 되는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 원소를 빼고 넣으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하시는 시료에서 설퍼가 들어있는데 설퍼를 뺀다 그러면은 여기 결과에 설퍼가 포함된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맥시멈 포뮬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뮬러를 얻게 되면 포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모분자 수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캠스파이더라는 노드이고요. 캠스파이더 노드는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다 씁니다. 구글처럼 검색해서 쓰시는 일종의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이온 상태에서 포뮬러만 가지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웹DB를 선택하실 때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하시는 게 휴먼 세포였는데 케미컬 DB를 선택하면 이상한 촉매들이 아이디가 되겠죠. 근데 이제 틀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매스 패턴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캠스파이더까지는 모이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분자의 분자량이 사실 작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개수가 적지만 분자량이 크고 예를 들어서 CHO와 같이 단순한 포뮬러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그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매스 데이터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mgcloud라는 웹DB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서모 본사에 지금 이제 그 표준품을 사다가 계속 매스를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르게 줘가면서 매스 데이터를 얻고 그래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은 서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매스매스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을 때 실측 값이 있고 라이브러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매칭이 되고 얼마만큼이 놓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인하우스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구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MG 클라우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셨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불확실한 경우, 하지만 추정하시는 타겟 몰레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구조를 그려 넣어서 해당 분자를 가상으로 깬 뒤에 이쪽을 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분자가 깨져서 파편들을 시뮬레이션 한 뒤에 각각의 매스 픽에다가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도 매스 데이터만 있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포뮬러를 추정하시고 구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질은 타이로신인데요. 이 분자를 깨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매칭을 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pm은 농도가 아니라 아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매스 자체도 하이 레졸루션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모두 다 3ppm 이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당연히 통계 처리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지금 이 메타볼라이트 외에도 케미컬이나 그다음 환경에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듯이 케미컬이면은 굿과 NG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요. 환경이라면은 뭐 처리 전과 방류할 때 시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그 분석을 상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빠질 수 없는 게 플랫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볼케노 플랫, 그다음 PCA, PLS-DA와 같은 플랫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리포팅 기능입니다. 리포팅 기능은 최근에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 포맷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구조, 이름, RT와 같은 정보들, 그다음에 SMS 데이터, 만약에 PC 커버리지 아까 전에 깨서 가상으로 돌리는 결과를 얹으셨다면 여기에 컴파운드까지 할당이 된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프로테오믹스 부분입니다. 프로테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메타볼로믹스가 일반적인 LC-MS 셋업으로 접근을 한다면 프로테오믹스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센트럴 도구마에 따라서 DNA, RNA, 프로테인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했을 때 지놈이 보통 25,000개라면 프로테om으로 가게 되면 100만 개 프로테인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각조각 나서 펩타이드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그 양은 매우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플로우,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로우죠. 분당 수백 마이크로리터를 인젝션하는 LC와는 다르게 나노 플로우, 수백 나노리터를 인젝션하는 나노 LC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노 LC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센시티비티 때문입니다. 또한 하우징이 달라집니다. 나노 플로우가 메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앞쪽에서 질소 소스를 통해서
많은 양의 스프레이를 시킨 후에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해시 소스에 비해서 나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브 바로 앞쪽에 니드를 연결해서 ESI 니드를 연결해서 스프레이 시키는 형태. 플로우가 5마이크로리터 이내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이온화에 도움을 주는 각종 질소가스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인 이온화 효율을 살펴보시면 ESI가 보통 0.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나노 ESI는 10%가 됩니다. 좁은 관을 통과시키면서 물질을 하나하나씩 흘려주는 형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석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막힐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효율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매스 센시티브한 디텍터 분석기입니다. 보통 이제 컨센트레이션 센시티브와 매스 센시티브가 있는데요. 그래서 플로를 높여준다고 했을 때 면적값은 그대로이지만 하이트는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나노 플로우로 가게 되면 매스 센시티브한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그 컨센트레이션 센시티브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플로우를 흘려주면서 센서티비티가 가장 적절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 마이크로리터의 내경을 가지고 나노 플로우를 흘려줬을 때 단백질이 ID 되는 개수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물론 애널리티컬 LC, 그러니까 마이크로리터 단위로 플로우를 흘려주는 것들이 절대 ID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노 LC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ID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2010년에 나온 이제 리뷰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프로테오믹스를 하시는 리서처분들이 다양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다른 트렌드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단백질 시료를 그대로 찌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단백질 시료를 그대로 찌르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인텍 매스, 뭐 탑다운 방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살펴보시면 이 이온이 멀티플 차지를 띠게 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멀티플 차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수점 셋째짜리를 보기 때문에 20가 차지라고 하면 동위원소의 간격이 0.05 정도가 될 텐데 이것들을 다 구별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걸 거꾸로 디컨볼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이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백질의 시퀀스를 확인하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단백질을 잘게 잘라 펩타이드 형태로 만든 후에 펩타이드들을 각각 아이디하고 그걸 다시 모아서 프로테인을 아이디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슈나 셀을 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이후에 이걸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LCMS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인젤 다이제스션, 프로테인을 젤을 내린 다음에 해당되는 구간을 잘라서 이 젤에 있는 단백질들을 다이제스션 한 후에 매스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자체를 다이제스션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리덕션, 알킬레이션, 다이제스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 같은 경우에는 또 젤을 잘라서 하시다 보니까 실험하시는 경우에 뭐 장갑 안 끼고 하하호호 해서 찍으면 케라틴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손을 많이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바이오팜 분야에서 어떤 공정화를 하다 보니 지금 써무에서 공급하는 것과 같이 스마트 다이제스션 키트와 같은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손을 덜 타게 만드는 방법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를 넣고 시료를 넣고 온도를 올려서 돌린 다음에 클린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키트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스포일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포스포펩타이드를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포스포펩타이드들만 끄집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키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복잡성을 단순하게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료를 만든 후에는 나노멜시를 통해서 매스를 분석하시게 되는데요. 이전의 분석과는 다르게 펩타이드, 특히 이제 프로테오믹스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매스를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펩타이드의 상태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펩타이드가 특히 포스포 PTM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매스 패턴을 만드는 기술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HCD나 CI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챔버에다가 샘플을 집어넣고 물리적으로 깨는 형태입니다. 그럼 아마이드 본드를 생각했을 때 BY 아이온만 깨지게 되는데요. 근데 분석하시는 물질이 글라이칸이 붙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ETD, 케미컬리 깨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ETD에 물리적으로 깨는 HCD까지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UVPD는 UV를 조사해서 이온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등록된 PT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컬 시약을 통하는데 얘네들의 차지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또 단백질의 복잡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디소시에이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방법은 얻어진 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서머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프로테옴 디스커버러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래서 펩타이드 ID부터 해서 다양한 정량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단백질을 ID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펩타이드 인지를 찾아보는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DB가 없는 상태 찾는 드노보 시퀀싱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니플랫 혹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파스타라는 형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요게 해당되는 종에 대한 프로테옴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모디피케이션이 된 걸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넣으실 수 있고 자르는 효소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트립신을 사용하시는데 트립신은 라이신과 아르기닌의 뒤를 자르기 때문에 만약에 분석하시는 펩타이드가 프로테인이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부분을 자르는 효소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펩타이드 아이디가 보시는 것처럼 DB가 있을 때 이렇게 R과 KD를 끊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펩타이드들이 찾아졌고 그때 커버리지는 얼마이고 그때 모디피케이션은 어느 자리에 어떤 물질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데이터를 돌려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매스 스펙트럼에서 펩타이드가 매칭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스펙트럼 매치 PSM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로 데이터 상에서 몇 가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이고 그때 모노아이소톱은 어떤 물질이고 그때 매스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해당되는 그 매스 패턴이 실제로 이 펩타이드의 요렇게 깨진 형태다. 그 중에서 Y 아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제기됩니다. 결국 이 패턴들을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물질에 대한 정확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상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점점 스레스홀드가 정해져서 그 이상이 되는 것들만 표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뉴얼리 아이디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SM을 찾게 되고요. PSM 같은 경우에는 매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2가 차지, 3가 차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차지들을 다 살펴보니 이게 똑같은 펩타이드네. 그럼 펩타이드로 묶어주게 되죠. 그럼 그 펩타이드를 또 조합을 해서 프로테인을 아이디하게 됩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FDR 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테인이 아이디가 됐다라고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이 디스플레이 패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을 당연히 이런 필터 기능을 통해서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된 것들만 가지고 당연히 통계 처리도 가능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네,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일부들이 사라지고 그 중에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정성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펩타이드를 분석을 하게 되고 단백질을 아이디하면 그 단백질의 정량도 당연히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일 그 프로브 혹은 리포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시간을 투자하는 레이블 프리 퀀티테이션이겠죠. 앞에 설명드렸던 메타볼라이트 실험처럼 반복 실험을 하시는 겁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하고 걔네들의 상대적인 정량을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나누에시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 분석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재현성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펩타이드를 아이디 하는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풀스캔을 하고 나서 매스를 인텐시티가 높은 거 10개를 잡아서 해줘 라고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시료와 두 번째 시료에서 뭔가 다른 결과가 됐을 때 그러면 해당 펩타이드의 풀스캔은 볼 수 있지만 매스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프리 퀀티테이션은 정말 통제된 환경에서 분석을 하시는 그런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동위원소 리포터를 사용합니다. 보통 메타볼로믹 레이블링을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동위원소 태그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프로브 리포터를 사용해서 분석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레이블링은 보통 저희가 사일락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애초에 세포 배지 자체에 동위원소를 처리한 배지를 사용해서 세포를 키우고 그 세포를 라이시스로 만든 후에 단백질 시료를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셀 베이스에서 분석한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한 번만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RT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없는 타겟 물질에 대해서는 로스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아이소톱 태그입니다. 아이소톱 태그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아이소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태그가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저희가 서머에서 이야기하는 TMT라는 레이블입니다. 보시면 이게 TMT 레이블 하는 치약이고요. 각각 부분에 동위원소를 취한하면서 종류를 막 늘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개 혹은 11개의 TMT 레이블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얘네들을 각각 샘플에 처리를 한 뒤 한꺼번에 믹스해서 측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에 레이블링된 프로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풀스캔상에서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이 분자를 깨서 매스 패턴상에서 리포터 동위원소의 인텐시티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레이블 프리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가 나오는 피크를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면적 값의 합으로서 단백질의 풍부함 정도, 즉 어번던스를 계산하는데요. TMT는 여기에 이제 인텐시티 자체를 가지고 하이트를 기준으로
단백질의 어번던스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가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 분석하실 때는 꼭 그 동위원소의 인텐시티 차이를, 인텐시티 패턴을 입력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메타볼라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연히 통계 처리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랍도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플랍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퀵트랩의 정보와 그다음에 전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